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말씀드린 대로 최근 100회 이후에 나왔던 제품별 원가 계산, 개별 원가, 종합 원가를 보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건 다 풀어드렸고요. 자, 개별 원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별 원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100일에 특별회차. 특별회차고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다품종 소량 생산, 주문 생산 중요하죠.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간접비 예정 배분. 아니 예정이라는 글자가 나왔는데 실제래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정상원가. 예정 배분을 쓰는 건 정상 개별원가 계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상원가 틀렸고, 제조간접비 배부가 핵심 절차이다. 그리고 제품별로 손익계산과 원가 계산이 용이하다. 반면 복잡한 거지요. 개별원가와 종합원가 구분한 비교하는 문제도 나오잖아요. 자, 밑에도 나오네. 계속 가지요. 또 개별원가입니다.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106회도 최근에도 나왔죠.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 대량 생산한 업종이다. 조선업, 건설업 개별원가에 적합하다. 가서 봐. 이거는 종합원가잖아요. 이거 틀린 거지 그러니까. 건설업, 조선업 개별원가고, 직접비와 간접비가 중요하고 제조 간접비 배부가 핵심 절차이다. 지시서별로 원가 계산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 발생한다. 다른 말로 하면 비경제적이다. 복잡한 거죠.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대신 정확성은 높아지죠. 대신 원가 계산의 정확성은 높아집니다. 그 다음 똑같죠. 100일에도 종합원가와 개별원가 설명이 돼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개별원가, 종합원가 비교. 기본서에 보면 그 표로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걸 참조하시고, 다품종 주문 생산 개별원가 맞고, 정유 제당 어쩌고 저쩌고는 종합원가겠죠. 건설업 주문 제작 기계 항공기 이런 건 개별원가겠죠. 답은 4번이겠지. 상대적으로 정확한 원가 계산은 개별 원가지요. 제품별로 하니까 따로따로 하니까 더 정확하지. 근데 종합원가는 전체 한 달 동안 전체를 가지고 원가 계산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간편하지만 정확성은 떨어집니다. 교재의 표를 참조했어요. 똑같네. 문제는 개별원가, 종합원가 비교하는 거 똑같아요. 잘못된 걸 찾아라, 맞는 걸 찾아라. 뭐 똑같은 거지 뭐. 어쨌든 종합원가는 동일 규격 제품을 반복 대량 생산 맞고, 종합원가는 작업별로라는 말 나오는 건 개별원가입니다. 개별원가는 주문 생산 별도, 그 다음 개별원가는 주문받은 똑같네. 오퍼치나 매치나 작업원가표. 비슷한 말이 반복되는 거 아시겠죠? 앞에서 풀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도. 그 다음 개별원가, 종합원가 똑같아. 계속 옳은 거 이번에는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지금까지 틀린 거. 이거는 개별원가는 표준화된 제품을 연속 대량 개별원가죠. 틀렸고, 그 다음 종합원가는 직제, 직노,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제품별로 대응시킨다. 이게 뭔 소리예요? 재료비나 농업이나 실제 발생, 제조간접비는 예정으로 할 수도 있나? 어쨌든 모르겠어요. 재료비, 농업이 실제로 당연한 건데 따로 이걸 정리하고 이런 건 아니죠. 일단 잘 모르겠다 그럼 세모. 맞는 거예요. 어쨌든 개별원가 계산은 종합원가에 비해서 제품별 정확성이 높다. 맞죠? 개별원가는 따로따로 하니까 정확성이 높아져. 맞지? 그럼 답이지. 근데 2번은 그럼 뭔가 틀리다는 얘기인데, 종합원가는 재료비, 농업이 실제로 발생하는 원가를 제품별로 대응시킨다. 우리말을 끝까지 봐야 돼. 제품별로 따로따로, 제품별로 따로 하는 게 원칙적으로 개별원가잖아요. 근데 종합원가도 사실은 이런 건 있어요. 제품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나 세 개가 될 수도 있거든. 반별 같은 건 A반, B반 이게 다를 수 있거든. 이제 모르는 게 난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 제품별로 이런 말 나오는 건 개별원가다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그럼 틀린 거. 3번은 확실하니까. 그 다음 지시서 사용하는 건 특정 제조 지시서 있잖아요. 이건 개별원가고, 종합원가는 계속 제조 지시서 나오면 종합원가입니다. 특정 나오면 개별원가고요. 다음 똑같네. 개별원가, 종합원가 비교할 때 잘못된 걸 찾으래요. 지금 계속 나오죠. 100회 이후 거만 하는데도 이렇게 많아요. 107회까지밖에 안 하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종합원가는 소품종 대량 생산 맞고, 종합원가는 공정별로 짓게 한다 맞고, 제품별, 작업별은 개별원가, 공정별은 종합원가. 그 다음 개별원가는 원가보고서를 작업별로 맞죠. 그럼 답이 1, 2, 3번 다 맞으니까 답은 4번. 개별원가가 사용되는 산업이 정유, 화학 이런 건 다 종합원가고, 개별원가는 건설업, 조선업, 기계제작업, 항공기 제작업 막 이런 거죠. 자, 또 나왔네. 완성품 환산량 평균법이고, 가공비에 환산량을 구하시오. 재료는 어쩌고 저쩌고 읽을 필요 없잖아요. 물어본 게 가공비니까. 근데 재료는 공정 초기,
근데 가공비는 일거나 마나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그럼 답만 구하면 재미없으니까 재료부터 구해볼까? 재료부터. 그럼 재료부터 구하면 여기 기초수량, 착수수량, 완성수량, 기말. 완성도 써있어. 만약에 완성이 안 써있다면 기초수량과 착수수량이 차변, 그리고 기말수량 대변이잖아요. 그걸 구해야 될 수도 있어. 근데 써있네. 그럼 완성수량 800개 플러스 기말. 재료는 착수시에 투입됐으니까 기말수량 어디 갔니? 50개. 그럼 평균법은 여기서 끝이죠. 평균법은 여기서 끝입니다. 평균법은 여기서 끝인데 만약에 선입이라면 마이너스 기초가 400개나 돼? 왜 이리 많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법은 여기서 끝나니까 일단 850개. 여기서 한 850개예요. 근데 만약에 선입이라면 400을 빼니까 450개. 물론 재료비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어. 자, 드디어 가공비로 갑니다. 가공비. 자, 완성수량 800개 플러스 기말 50개인데 가공비는 무조건 환산해줘야 되니까 완성도를 곱해줘야 돼요. 곱하기 0.4. 여기까지 하면 이게 20개니까 820개. 820개 어디 갔어? 이게 답이지. 답이고요. 만약에 선입이라면 마이너스 기초가 400개인데 완성도가 20%. 그럼 80개를 빼. 그럼 80개 맞죠? 740개입니다. 선입선출법일 때 선입일 때는 이렇게 되고 450개, 740개. 그 다음 평균법일 때는 850개랑 820개가 됩니다. 됐죠? 됐죠? 자, 이렇게. 그래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자유자재로 어떻게 나와도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똑같네. 또 평균법이야. 또 평균법이고 환산량입니다. 자, 기초, 기말, 착수, 완성. 완성이 나와 있으면 착수는 필요 없죠, 사실은. 재료가 공정 초기에 투입되고 가공비는 일거나 마나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자, 그럼 이제 평균법이었지. 평균법이니까 재료 같은 경우 완성품 300개 플러스 기말 한산, 기말이 200개. 재료가 공정 초기에 투입됐으면 그냥 수량이다. 그러면은 그냥 500개. 500개 나온 게 3, 4번 중에 하나. 그 다음 가공비는 완성 300개 플러스 기말 200개인데 완성도를 무조건 곱해줘야죠. 0.5. 계산하면 이거 100개니까 400이죠. 400. 그럼 답은 뭐 3번이 되겠죠. 그럼 평균법은 이게 끝이야. 근데 만약에 선입이라면 여기서 마이너스 기초가 여기 100개. 그럼 재료는 착수시니까 그냥 100에서 400이 답이고, 그 다음 가공비는 100개에다가 완성도 곱해줘야 됩니다. 25%, 0.25 곱해줘야 돼. 그럼 25를 빼야 되니까 375죠. 375. 선입일 때도 자유자재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식 하나면 되죠. 환산량은 완성 플러스 기말 마이너스 기초, 완성 플러스 기말 마이너스 기초. 이것만 외우면 되잖아요. 선입일 때는 기초를 뺀다는 점. 근데 평균법일 때는 완성 플러스 기말로 끝난다는 점. 이거 뭐 한두 번만 해보면 되는 건데 뭐 공짜지 뭐. 굳이 뭐 T계정 그려서 완성 기말 써놓고 뭐 기초 투입, 단기 투입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쉽게 해야지 뭐. 시간도 없는데. 자, 하나 더 또 있어. 또 평균법이야. 평균법이고 가공비 환산량이에요. 계속 똑같아. 그리고 재료가 착수시예요. 가공비는 일거나 마나 공정 전반에 걸쳐서 똑같은 문제야. 기초, 착수, 완성, 기말. 완성 써 있어요. 만약에 안 써 있다면 기초에 착수 수량 더해서 기말 수량 빼야 됩니다. 근데 제공품 계정 그리면 되니까 기초랑 착수가 차변이고 완성과 기말이 대변입니다. T계정 그린다면 완성이 안 나와 있거나 기말이 안 나와 있다면 T계정을 그려야 됩니다. T계정 그려서 기초 차변, 착수 차변, 완성 대변, 기말 대변 알아야 돼요. 자, 답으로 가죠. 평균법이야. 땡큐지 뭐. 그럼 재료비 물어본 게 뭐지? 가공비구나 또. 그럼 재료비는 안 물어봤지만 심심하니까 너무 쉬우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럼 재료는 완성이 8,000개고 플러스 기말이 3,000개. 그리고 재료가 착수시 공정 초기니까 그냥 수량. 그럼 11,000개. 얘는 안 물어봤고요. 가공비는 완성 8,000 플러스 기말 3,000인데 완성도가 60%입니다. 0.6. 이제 안 봐도 하겠죠. 그죠? 1,800이니까 9,600. 그럼 답은 9,600이니까 어디 갔니? 368, 1,800이구나. 이게 1,800이네. 이게 1,800이니까 9,800이죠. 그죠? 9,800. 그래서 3번. 만약에 선입이다. 만약에 선입이면 마이너스 기초 1,000개. 재료는 그냥 1,000개 계산해서 10,000개가 되고,
가공비는 1000개에다가 곱하기 완성도가 20% 0.2 그럼 200이죠. 200을 빼면 9600이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선입일 때는 10,000개와 9600개 이것까지도 자유자재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밌죠? 얼마나 재밌어. 또 있어. 왜 이리 많어. 너무 많은데. 평균법이고 이만큼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료는 착수 시에 투입되고 가공비는 일거나만 하고 환산량 계속 나와. 책에는 선입이 많았는데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다 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 완성수량 1800개 나옵니다. 기말도 써 있습니다. 착수는 뭐하러 자꾸 나오지? 그냥요, 여러분 눈 헷갈리라고.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나왔다. 안 나왔으면 기초차변, 착수차변. 그럼 차변 3000. 그럼 대배도 응? 이거 100개구나. 그럼 2100, 2100이 돼야죠. 맞죠? T계정. 그럼 위에가 차변이고 밑에가 대변이네. 어쨌든 여러분이 기초차변, 착수차변.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이게 필요가 없지만 구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점 갑니다. 완성 1800 플러스 기말환산. 기말이 300개인데 재료는 착수 시에 투입되면 100% 환산. 그러니까 환산량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해서 2100입니다. 2100이니까 왜 구하고 있었지? 다 똑같네. 1, 2, 3, 4가. 왜 구했냐. 참. 가공원가. 완성 1800 플러스 기말 300개인데 완성도가 기말 완성도 70%죠. 0.7 계산하면 이게 37에 21 210이니까 여기 210 더하면 2010이죠. 2010 1번이 답이네. 1번이 답이네요. 만약에 선입이다. 선입선출법이면 마이너스 기초 100개 기초 100개 그러면 2000개. 그 다음 가공비는 100개에다가 완성도를 곱해야죠. 완성도 50% 0.5 이제 뭐 귀에 딱지 안 적겠다. 그냥 눈으로 봐도 되겠다. 그죠? 50을 빼면 여기서 50을 빼면 1960인가? 1960 그죠? 그럼 여긴 답은 없네. 어차피 선입일 때는 이렇게 기초를 빼는 겁니다. 선입일 때는 기초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선입일 때도 자유자재로 선입선출법일 때의 정답, 평균법일 때의 정답 그냥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있는데 최근에 재료도 최근 이거 아니었나? 재료도 착수 시간이 아니라 진행에 따라 투입되고 가공원가도 진행에 따라 투입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둘 다 환산이야. 만약에 이 문제도 만약에 이 문제가 초기가 아니라 진행에 따라 투입됐다면 그러면 재료든 가공비든 똑같죠. 환산해 줘야 되니까 2010개가 되겠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 또 뭐냐? 공손 나왔네. 공손 불량품이었잖아요. 아까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공손품은 정상품보다 미달하는 거다. 불합격품 맞고 아까도 나왔죠. 원재료 불량 작업자의 부주의. 똑같은 문장인데. 그 다음 정상 공손은 효율적인 아까 그건데 효율적인 과정에서도 발생했다. 제조원가에 산입하고 아까 그 문제 똑같잖아요. 위아래 순서만 다르네. 정상 및 비정상은 비영업의 비용이다. 비정상이 영업의 비용이고 정상은 제조원가죠. 제품 제조원가에 산입합니다. 그죠? 아까랑 같은 문제예요. 지문 위아래 순서만 달라. 자, 이거 공손 또 물어봤네. 영업의 비용 처리할 공손, 즉 비정상이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건 비정상인 걸 물어보는 겁니다. 기초 착수 완성 수량이 없구나. 완성 수량의 5%가 정상 공손인데 완성 수량이 없어. 이럴 때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문제는 다르지만 기초 수량 차변 착수 수량 여기서는 관계 있죠. 그리고 완성 수량과 기말 수량 원래는 이게 다죠. 원래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기초 수량이 차변 400개, 착수량 차변에 1000개, 기말 수량 200개, 그리고 나머지가 완성 수량이 돼야지 원래는. 그래서 완성 수량 1200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공손 수량이 들어갑니다. 이건 완성된 거고 이건 미완성이고 이거는 불량난 거죠. 공손 200개야. 그럼 차변이 1400이고 이거 둘 다 합쳐서 400이니까 완성 수량은 1000개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 공손 중에서 이제 정상 공손이 있고 비정상 공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거야. 비정상 이걸 물어봤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정상 공손은 완성품의 5%래. 완성품의 5% 1000개 5%니까 50개잖아요. 그럼 200개에서 50개는 정상이니까 나머지 150개가 비정상 150개가 비정상이 됩니다. 재밌죠? 재밌죠? 또 있나?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없어. 이제 세법이야. 자, 회계는 끝났네요.
자, 이래가지고 원가 계산 요 문제만 해도 최근에 나온 게 많아요. 이렇게 100회 이후만 해도 100회 이전도 마찬가지로 거의 매회 환산량이라든가 평균법 선입은 늘 나오는 거니까 반복해서 확실히 익혀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원가 해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발 원가는 더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아셨죠? 기본 유튜브 기본이에요. 자, 이래서 원가 해결 마치고 다음에는 세법 부가가치세에서 뵙기로 하겠습니다. 뭐 이미 이 정도 지금까지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제일 좋은 건 교재에 있는 문제를 먼저 대충 풀어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 효과적이겠죠. 보다시피 되게 빨리빨리 가죠. 왜 안 그러면 너무 느루지해지니까, 그죠? 그리고 시간 기르면 안 듣잖아요.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부가세에서도 뵙기로 할게요. 제발 수고하셨습니다.